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장기 보유 축소 때는 양도세를 최대 3배 낼 수 있다라는 언급이 이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최대 80% 공제율이 50%로 이제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10년 이상 거주하는 1주택자도 해당이 될 수가 있다. 그만큼 지금 집값 자체가 계속해서 들썩거린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이 세제 개편을 통해서 뭔가 더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투자 가치가 높은 1주택을 뜻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워딩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강남 상구와 마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집값 자체가 들썩거린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6.27 대책과 그리고 11.5 대책, 유례가 없었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식의 아파트 상한가, 최고가 계속적으로 규제를 비웃듯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라는 이 분위기가 쏟아지면서 결국 최후의 이 세제 카드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이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택 보유 기간이 길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이거 대대적으로 손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장특공제를 일단 혜택을 내리게 되면 양도세 부담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3주택자라면 장특공제가 배제가 돼버리면 10억 차익에 약 8억 2천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죠. 이렇게 되면 확실히 시장에 한 방을 정말 때릴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이 규제 정책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일단 보유세 누진율 세분화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 공식적인 입장은 부동산 세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집값 자체가 계속적으로 잡히지 않고 뭔가 계속 옆으로 삐져나가는 어떤 풍선 효과가 확산이 된다면 이런 카드 분명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장이 계속해서 스스로 아파트 가치에 대한 몰빵, 결국 시중의 유동성 자체를 그 물꼬가 부동산 쪽으로 방향을 계속해서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투기판적인 어떤 요소들이 확실하게 지금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반등하면서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참 어려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특별히 부동산 시장 자체의 안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적 생태계의 금융시장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이 불안정성이 결국에 가서는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비율을 확실하게 줄일 가능성도 있어요. 20억 초과하는 아파트,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 특별 공제율이 굉장히 좀 높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이 단가 자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양도세 특별 공제 시 이 세금 변동 사항을 보시면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가 현행 양도세가 2억 3천 정도인데 축소하게 되면 6억 6천으로 그냥 부쩍 오르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고, 5월 26일이 이제 마감 시한입니다. 양도세가 확실하게 중과될 거라는 이 부활의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전처럼 버텨서 까짓 거 세금 내고 말지 라는 식의 버티는 스탠스는 굉장히 스스로의 자산을 깎아먹을 수 있는 또 엄청난 리스크를 반영할 수가 있어서 상당 부분 지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또 워딩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이게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지만 집값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까닭에 한국은행이 지금 정책적 정책금리 운영 부분이 굉장히 지금 축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적용하고 뭔가 금리 부분에 있어서 이 경제 부분의 어떤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이 환율과 집값 문제가 딱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서 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지금 중앙은행의 상황이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집값이 안정화돼야지 더욱더 자금이 코스피 시장 쪽, 코스닥 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게 금융시장에서 수익률 보면 다시 빠꾸해가지고 아파트 시장 쪽으로 또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수위에 높아진 가격대가 좀 확 내려와야지, 좀 정상가로 좀 내려와야지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회전율을 가지면서 좀 정상적 시장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은 고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56,000건이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서울 매물이. 이렇게 되면 내가 팔 것인가 말 것인가 팔 것인가 굉장한 어떤 고민 속에 쌓여 있다. 결국에 와서는 확실한 어떤 시그널이 분명하게 딱 나오게 된다면 이거 10만 건 넘어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금방 그냥 수위 자체가 매물이 쓰나미처럼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많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 집합건물 증여받은 수중인 연령대를 보시면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2,489명이네요. 30대가. 자, 20대는 1,113세대 정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증여를 통해 가지고 좀 세금을 피해보자 라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뭐 10억 차익 수준에서 세금 8억 낼 바엔 차라리 증여하자 라는 그런 이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2배 정도 지금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세제 개편의 엄청난 이 회오리가 한번 불고 지나가면 이 다주택자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마스터 플랜들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최소한의 어떤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지금 매물 출회,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라는 부분이 구축 부분에 있어서는 다주택자들이 홀드하고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제를 통해서 강화된 규제가 더욱더 이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그들이 물고 있는 집들 다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급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고 집값 추이도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기승전 세제다. 세금을 이길 수 있는 장사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이런 이 발언도 나왔고, 결국에 와서는 이 세제 개편 방안이 확실하게 선이 굵은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강남과 비강남권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송파구, 회전율이 상당히 낮아졌죠. 그만큼 거래량이 없다라는 얘기고 계속해서 올라친다라는 어떤 신호와는 다르게 실거래가 현장에서는 3억 5천 하락하고 있고요. 헬리오시티 역시도 3억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헬리오시티가 이번 달에 3억 정도 하락했다는 얘기는 굉장한 신호를 주고 있는 거고, 파크리오 역시도 3억 하락, 레이크 팰리스 역시도 2억 8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동구 역시도 강남구와 비강남구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풍향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사 라인이 2억 1천만 원, 고독 아르테온이 2억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23억에서 21억 떨어진 게 뭐 떨어진 거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20억대가 딱 깨져버리면 이제 10몇 억대로 간다면 확실히 이 조정의 양상은 더 크게 찾아올 것 같고요. 양천구 역시도 지금 뭐 비강남권이지만 엄청나게 집값 자체가 뭐 랠리를 이룬 곳 아닙니까? 여기도 2억 5천 하락했고요. 목동 신시가지 8단지 2억 5천, 목동 신시가지 2단지 2억 5천. 똑같이 2억 5천. 8%, 6%, 8%, 10% 순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실거래가상에서의 금매 시장은 뭔가가 집주인들이 좀 찝찝하고 쎄한 느낌이 드니까 빨리 팔아야 되겠다는 심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금매만 소화되고 실질적인 정상적 거래는 주말 거래인데 3건밖에 안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인데. 이건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거래가 이만큼 지금 70%에서 90%까지 줄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제 시스템 상에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가로 좀 내려와서 아파트가 정말 진정한 실수요자들이 진입하고 또 정상가의 집주인들이 집을 좀 팔려 하는 이런 움직임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이게 회전율이 좀 좋아져야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내수의 한 큰 축인데 이게 또 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라 있는 지금 이 고점의 아파트 값 때문에 지금 수요들이 진입할 엄두를 못 낸다고요. 그만큼 지금 금리 부분이 굉장히 비상하고 환율 부분도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량은 지금 750건입니다. 1000건도 지금 안 돼요. 1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이제 쪼그라들면서 결국에 가서는 계속해서 올라친다 하는 기대감에 묻혀있는 이 호가세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간다.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의 어떤 이 아주 강도 높은 발언,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후에 강력한 세제 개편 통과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계속 집값 올라간다 신호를 주면 지금 주변에 정말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만한 부동산 호재는 거의 없습니다. 주택 수요 관리 방안 안에서 지금 뭐 규제 지역 3중 규제로 딱 묶여 있고, 그죠? 그리고 금융 규제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두고 있고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했고요. 전세대출 DSR까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20%로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다 동원이 돼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불법 거래 내역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뭔가 규제가 철폐되고 완화되고 뭔가 자유롭게 거래가 활성화되는 조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고점에 물려있는 집값들이 더 들려 올라간다라는 신호를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 호재가 아닌 악재로 지금 지뢰처럼 쫙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동산원도 1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7개월 만에 떨어졌다고 공식 지표 내놨습니다. 자, 10월까지는 무지막지에 올랐죠. 요 지표가 계속 나온 거라. 그러니까 부동산원도 지금 11월 들어서 확실하게 떨어져 가고 있다. 근데 서울은 11개월째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소폭 오른 거고요. 전국 수도권 아파트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래프상으로 아파트 실거래 지수 추이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0월 이전, 그러니까 10월 15일 이전에 그 거래들을 다 따글따글 모아가지고 집값 올라간다라는 어떤 지표로 지금 재료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11월 달도 부동산원이 결국에 가서는 7개월 만에 실거래가 추이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부동산 호재는 발견할 수 없다. 그만큼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 높고 지금 104조에서 125조, 그죠? 그러니까 125조 거래 금액에서 104조로 이제 줄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조가 지금 증발되고 있는 거고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거래 금액이 준다는 얘기죠. 아파트도 대표적인 자본시장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의 확대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확대가 돼야지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건데 지금까지 올라온 아파트의 그 모든 거래 수위는 기대심리, 밑바닥에 깔려있는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 그리고 호가세,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샀으니까 절대 양보 못한다.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주식시장으로 말하자면 아무런 실적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 같고 유령 기업 같은 그 부동산 시장이 지금까지 최고점의 아파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자금이 말라버리면 결국 한 번에 와장창 무너질 수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에 와장창 무너지면 국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잘 나가고 있는데 굉장한 임팩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안정적 하향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세제 개편 얘기까지도 지금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뭐 날개를 달듯이 엄청난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으면서 코스피 코스닥을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시장이 끌어주니까 코스닥 시장도 따라가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또 말도 안 되는 100% 반도체 관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게 뭐냐?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신규 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러트닉 장관, 그러니까 상무장관 아닙니까? 대만과의 무역 협정에 명시된 잠재적 관세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의 공장을 짓는 거다.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위축되지 않을까. 엄청난 공포가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가 되지 않느냐. 뭐 엄청난 이 불안한 전망들이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근데 웬걸, 뭐 하이닉스는 도일이 올라. 삼성전자도 조금 내리쳤다가 다시 오르게 됩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일주일 만에 10% 오르는 메모리 가격. 지금 DRAM, DDR4, 삼성이 지금 엄청나게 이 물량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DRAM 가격 자체가 폭등하듯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미국에 상주하고 있는 이 미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호텔 잡아가면서 이 DRAM 가격 잡기 위해서 그냥 사정사정 하듯이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 가격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고춧가루를 딱 뿌려버리면 오히려 미국 기업이 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DRAM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관세까지 100% 매긴다고 칩시다. 그러면 미국 자국 기업, DRAM을 쓰고 반도체 칩을 쓰는 기업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미국 자국 내 DRAM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여기도 10%밖에 자국 내 생산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100%의 관세 이 발언은 현실성이 없다.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다 눈치를 챈 거죠. 세력들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00피 목전에 이를 정도로 4,830에 지금 시작이 됐는데 지금 다시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이 월요일 블랙 먼데이가 밟지 않을까? 이거 지금 반도체 시장 큰일 났다. 삼성, SK 하이닉스 날아가는 거 아닌가? 외국인들이 조금씩 발을 빼고 있지만 요거밖에 안 뺍니다. 1조 이상, 2조 이상 빼야 되는데 요거밖에 안 빼. 결국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결국 미국이 덤탱이 쓰는 이 관세 정책 될 수밖에 없어요. DRAM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데 여기다가 100% 관세를 더 때리면 미국의 모든 반도체 칩을 쓰는 기업들은 다 망합니다, 다 망해.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팔고 사는 밸런스가 딱 맞고 이렇게 매집 현상 다 일어나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 JP모건은 팔고 있지만 그닥 많이 팔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삼성의 어떤 잠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도 지금 올라가고요. 외국인이 오히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융시장이 세계 1위입니다. 한국 코스피 시장이. 그만큼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2000P가 깨져가지고 1500 갈 거라는 전망 때문에 인버스 타가지고, 인버스는 뭡니까?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계속 접어들면 얘네들은, 인버스 탄 애들은 오히려 곱하기 2배로 먹어. 근데 이 사람들 다 지금 완전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치솟고 있는 이 코스피 시장 때문에 완전히 뒤로 벌렁 넘어지고 있어요. 5000P가 보이고 지금 6000P가 지금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데. 자, 이런 어떤 이유는 결국에 가서는 지금 뭐 일명 개잡주라고 불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가지고 작전 세력으로 막 해가지고 했던 이전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하고는 결별을 선언했다. 결국 필터링이 다 되는 겁니다. 예. 정말 이건 뭐 무리만 기업이고 실적만 뭐 완전히 공갈빵 같은 곳들은 다 배제가 돼. 필터링이 다 되고 지금 살아남는 기업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단단한 기업만 살아남고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기업만 살아남고 있어요. 현대차가 기존에 전기차 파는 그런 어떤 생산량으로 버티려고 했는데 결국에서는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아틀라스라는 가장 진보한 로봇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전기차 시장이 흔들거립니다. 3천만 원대 테슬라 딱 등장하면 현대차는 뭐 직격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모멘텀. 로봇이라는 이제 현대차는 자동차 기업으로 인지되는 게 아니라 로봇 회사로 지금 인지가 되고 있다는 게 12.23% 올랐습니다. 오늘. 어마무시하죠. 그죠? 이런 모멘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현대 무벡스 역시도 산업 자동화를 계속적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뭐 올라가는 추이 보면 거의 용오름이고 오늘도 뭐 어마무시 뭐 12.93. 현대 쪽이 그냥 거의 강세입니다. 지난주는 하나 쪽이 그냥 상한가를 치더니 이제 이번 주는 현대 쪽이 이제 완전히 그냥 모든 걸 잡아먹고 있어요. 그만큼 모멘텀이 확실했다. 로보틱스. 그죠? 현대모빅스는 물류 자동화를 지금 이루고 있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만 지었는데 아파트 지금 영업이익률이 2%대입니다.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원전 쪽으로 기울었죠. 그죠? 원전.
결국에 이어서는 현대건설도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싸그리 정리되고 있다. 어찌 보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굉장히 한국 이 주식 종목들, 특별히 기업의 어떤 투명성을 더 강화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00피, 6,000피 얘기를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산 가치 모멘텀 있습니까? 모멘텀 있어요? 전부 다 악재죠. 호재는 완전히 부재입니다. 단 한 개도 없어요. 극도로 왜곡된 시장입니다. 거래량 빵인데 거의 상한가를 치고 있어요. 이건 유령 시장이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충격으로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시장이 아파트 시장이라는 얘기. 금리 환율에 묶인 뭐다? 부채. 대부분 대출 물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금리와 환율에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신다면 해답이 분명히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이 세제 개편안 굉장히 이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알아서 매물을 추리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자율성을 준, 좀 어느 정도 시간을 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세제 개편 확실하게 더 밀어붙일 가능성 높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신호만 주고 있으니까 시장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의 이 모멘텀, 이 대기업들이 업종 변경을 통해서 더 강화되는 어떤 이 모습을 통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금융시장은 더욱더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